안녕하세요. 황금 언니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아이가 있으신가요? 자, 아이를 낳아보면 매해 이제 새해에는 세뱃돈을 받고 추석에는 또 용돈을 받고 이런 경험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돈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때 받았던 세뱃돈으로 만약 10년 전에 그렇게 받았던 세뱃돈으로 삼성전자를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나요? 저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증여 한도와 미성년자의 통장 개설 그리고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모라면 부모가 된 첫 순간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건데요. 이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처음 안아봤을 때의 감동은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 첫째를 놓고 느꼈던 기분과 한 번 경험했다고 둘째 때는 또 그 감동이 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예, 둘째 때도 정말 그 순간을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뭉클한 기억으로 제 평생을 가져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되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보통 부모가 되면은 부모가 아이를 많이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제 인생 통틀어서요, 저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사랑해준 사람은 저희 친정 엄마도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줬을까 싶어요. 하루 종일 저를 기다리고 늘 아침마다 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제 남편도 연애를 할 때 이렇게까지 저를 뜨겁게 사랑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아이를 키워보며 아이가 부모를 정말 많이 사랑해준다. 저는 이렇게 맹목적으로 저를 사랑해준 사람은 저희 부모님 다음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하시지 않나요? 부모라면 늘 고민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자식의 미래를 위해 지금 오늘 자식 앞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해줘야 될지 이렇게 이 영상을 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 그러니까 설날이 지나고 나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10년 전에 세뱃돈으로 삼성전자를 샀다며 자녀 세뱃돈 주식 투자로 불려볼까? 이런 기사 나왔고요. 애들 주식 사려고요. 증권사를 찾는 부모님들 최근 늘었다. 그리고 주가 빠졌을 때 아이 주식을 불려볼까 해서 증권사로 가는 부모들이 많다. 최근 들어서 주식으로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성년자 주식 계좌들도 굉장히 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 명의로 저는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성년자는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성인이 되면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 5천만 원이라는 글자가 좀 빠졌네요. 네. 이제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가 돼요. 자, 예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3살일 때 2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신고하시고 13살이 되던 해에 또 2천만 원을 증여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합계가 총 4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가 있고 이걸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23살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년이 지난 23살 때는 5천만 원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4천에서 5천원 더해서 9천만 원. 이렇게 이 아이가 지금 23살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총 9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 후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은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 원금과 수익까지도 증여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주식을 사는 이유 자체가 이제 장기 투자를 보고 이제 수익이 크게 발생할 거를 기대하면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수익이 많게 되면은 신고를 하지 않으시며 증여 원금과 수익까지도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증여를 하시면 바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뱃돈이나 양육수당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도 꿀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주식을 아이 명의로 사야 될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아이 앞으로 주식을 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와 투자에 대한 아이가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장기 투자를 해서 아이 학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주식을 아이들 앞으로 제 남편과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직 어린 첫째가 와서 엄마 아빠 뭐예요? 뭐 그리고 주식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주식이 뭐 어떤 주식인지 뭐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질문에 답을 해주는 과정에서 아이가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주식 같은 투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해서 아이에게는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20년이 지나서 경제 활동을 할 때까지도 적게 잡아도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 앞으로는 일단은 3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 기간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데는 주식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 투자해서 아이 학비나 혹은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경제적인 독립을 할 때 어떤 이런 독립 자금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고요. 자, 미성년자 그러면 주식을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필요 서류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가요. 아이의 기본 증명서를 떼셔야 되는데요. 일반으로 떼시면 안 되고 특별이나 5월 상세로 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제 후견인이나 친권자가 표시가 돼요.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시면은 이제 여기에 특정이나 상세에 친권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자연스럽게 법정 대리인 그리고 친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 증명서를 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을 떼시면 됩니다. 자, 왜 일반으로 떼냐면은요, 상세로 떼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가는 사람의 기준으로 증명서를 떼는지, 아니면은 이제 가지 않는 부모 기준으로 떼는지에 따라서 상세로 떼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둘 다 경우수를 따지자면, 이제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으로 떼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 도장을 챙겨 가셔야 되는데요. 간혹 이제 창구에서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아이 도장을 가져오시지 않아서 내가 부모인데 그냥 서명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경우는 불가합니다.
왜냐면 아이 통장을 만드는데 부모의 서명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아이가 앞으로 금융 거래를 할 때 부모의 서명을 따라서 그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모의 서명으로 통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아이 도장을 챙겨 가셔야 되고요. 사실 아이 도장을 가져오시지 않으시면은요, 일단은 부모님 서명으로 해드리는데 아이 도장을 가져오셔서 재발행하세요, 변경하세요라고 꼭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도장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부모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신 다음에요. 이제 금융기관에 가시면 되는데요. 자, 필요 서류 준비하실 때 이제 빈번하게 이제 질문 받았던 내용들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미성년자 서명 계좌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통장에 부모가 서명을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신규 시 본인 단독 거래가 불가능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서명 거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서명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논리상으로도 생각해 보면 아이 통장인데 부모가 서명을 한다. 이런 거는 조금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아이 자체가 직접 와가지고 서명을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니까요. 미성년자 통장을 만든다 하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도장으로 거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아이 도장을 직접 파야 되냐요? 이렇게 질문들도 가끔은 하시는데 상관없어요. 부모의 막 도장을 아이한테 물려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 거래를 할 때는 도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빈번하게 질문하시는 거 두 번째, 조부모가 거래를 해줘도 되냐? 그러니까 조부모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우리 손자, 손주의 통장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걸 선물해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사실 만 14세 미만의 손자나 손녀 계좌는 조부모가 개설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요, 미성년자 예금 개설 동의서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동의서를 이제 부모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은 부모니까요. 그래서 조부모가 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빈번하게 질문 들어오는 거 세 번째, 기본 증명서가 도대체 뭐냐? 진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미성년자 계좌 개설을 해드리다가 보니까 기본 증명서가 어떤 건지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호적등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호적등본 제도, 호적제도가 이제 폐지되면서 기본증명서와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요. 기본증명서는 어떤 거냐면요. 기본증명서 일반에는요. 이제 개인의 성별이나 이름, 그다음에 출생지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에 출생과 사망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에 대한 업무들을 처리할 때는 그 사망하신 분의 기본 증명서에 일반의 진구에 오시라고 안내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출생과 사망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증명서 특정 친권 후견인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요. 기본증명서 일반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 플러스 추가로 친권이나 후견인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권이나 후견인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요, 이거는 이제 가장 노멀한,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사례인데요. 없으면은 그냥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이제 친권자이다 이렇게 보고요. 보통은 그래서 기본 증명서 특정을 떼서 친권 후견인 서류를 가져오신 경우에 보통은 그렇게 뭔가 이슈가 없으신 분들은 아무 그런 내용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이제 법정 대리인으로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본 증명서 상세를 보면은요. 기본 증명서 상세에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명이나 국적 취득에 대한 정보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만든다 하시면은 가장 무난하게는 기본 증명서 특정 서류를 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나 아니면은 기본 증명서 상세를 떼우시면 되고요. 기본 증명서 일반을 떼우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요, 이제 기본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증권사로 가시면 되는데요. 증권사가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로 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증권 계좌를 대행해서 개설을 해주는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증권사가 지점이 없는 경우들 있죠. 대표적인 회사가 키움증권 이런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으로 가셔야 됩니다. 은행에 가서 이제 증권 계좌를 개설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싫고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신한금융투자로 이제 접속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요구불 통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제 등본도 추가적으로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같이 업로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구불 통장이 없는 아예 진짜 아무것도 없는 미성년자시다 하시면 어쨌든 은행을 한 번은 방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것은 이제 은행을 방문해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거가 아닐까. 어쨌든 은행은 한 번은 오셔야 된다는 점, 아예 요구불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점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고민이 된다 하는 상황이시라면 이제 아이 요구불 통장이 없다면 당연히 은행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요구불 통장이 은행에서 개설을 해줄 때는 이제 미성년자는 무조건까지는 아니에요. 미성년자의 요구불 통장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개설이 되는데요. 보통 왜냐하면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개설을 안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증빙 서류들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출하기가 조금 애매해지죠. 뭐 급여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가 공과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 요구불 통장은 거의 대부분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좀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는데 그런 증빙 서류들을 이상하게도 완벽하게 해왔다. 그런 것도 조금 말이 안 돼요. 창구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온다 하시면은 조금 이건 뭐지? 어떻게 미성년자가 이렇게 서류를 완벽하게 해와?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아셔야 돼요. 금융거래 한도 계좌를 개설을 해줄지 말지는 이제 창구 직원의 판단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거 들어보고 좀 뭔가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창구 직원이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량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대포 통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성년자 요구불 통장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뱅킹 가입을 보통은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요구불 통장을 만들고요. 왜냐면요, 아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거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거 로그인을 할 때 무조건 아이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공인인증서가 없어질 거라는 이런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6월 이후에 이제 공인인증서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홈택스 같이 이제 세무적인 것들을 처리하고 신고하는 것들에서 공인인증서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 뱅킹을 가입해서 아예 공인인증서를 이제 받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식 계좌를 만든 다음에 아이 통장에 입금을 하고 증여세를 신고를 꼭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제 세뱃돈이나 양육수당이라면은 통장에 표시를 해서 입금을 하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앞에도 살펴봤다시피 세뱃돈이나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뭐 세뱃돈을 막 되게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까지는 이해되는데 세뱃돈으로 이제 돈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몇백만 원 세뱃돈을 줬다. 그러면 조금 상식적으로 아이한테 미성년자한테 몇백만 원 세뱃돈을 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세뱃돈을 받으셨다 하시면은 그걸 명확하게 통장에 이제 세뱃돈이라고 표시해서 입금을 하시고 이제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그걸 표시해서 입금을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제 나중에 증여세를 이런 거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홈택스에서 이제 아이의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요, 아이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증여세를 신고를 할 때 꼭 홈택스에서 해야 되냐요? 라고 질문들도 하시겠는데요. 사실 저는 아이 첫째를 놓고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러 이제 세무서에 직접 사실 갔거든요. 이렇게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직접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직접 가서 신고하시면은 괜찮은데 요즘 이제 현대인들 많이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세무서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도 하시고 하시니까 세무서 가는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신고를 할 때 로그인 할 때는 무조건 아이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창에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라고 검색만 하셔도 홈택스에 에서 이제 아이의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들에 관련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색해가지고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좀 이런 게 싫다 하시면은 그냥 직접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신고, 저처럼 저는 그때 이런 거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직접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해당 증권사의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제 증권을 사시면 됩니다. 이제 어플을 다운받고 뭐 관련된 보안 그런 것들을 다운받고 그다음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부모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내가 좋아하는 증권사, 내가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아이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조금 그런 어플에 익숙하면은 이제 아이 거도 이제 공인인증서 받아가지고 이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제 로그인하면은 그 아이 계좌로 바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해서 증권사 어플로 이제 아이 주식 계좌를 사주면 됩니다. 자, 이제 창구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데 창구에서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가 이제 은행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아이 미성년자 계좌를 만들러 간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심적으로도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면은요,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을 할 때 일단 아이의 뭐 정보들도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고, 이제 부모의 정보들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부모가 만약에 은행의 거래가 굉장히 많다 하시면은 등록할 것들이 좀 적어지기는 하는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은행의 창구에 되게 뭐 2년 만에 한 번 왔다, 뭐 1년 만에 한 번 왔다 이러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정보들도 새로 등록해야 되거나, 아니, 새로까지는 아닌데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분들의 고객 확인 의무 이런 것들을 등록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등록할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받아서 이렇게 검토하면서 빠진 게 없는지, 그리고 또 미성년자 개설 동의서 같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도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은행에서 뭔가를 통장을 만들고 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집에 와서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고 집에 와서 또 어플을 깔고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막 이런 거래들 하는 거 있어서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뭐 내가 지금 급한데 몇 시간 있다가 뭐 미팅이 있는데 내가 빨리 은행 가가지고 뭐 만들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만드시다가 정말 좀 짜증이 나시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여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이제 개설을 하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면서 이제 저는 아이를 낳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정말 그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세 번은 봤던 것 같아요. 세 번을 보면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아빠가 이제 우주로 떠나기 전에 아이에게, 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떠나죠. 이제 너의 무슨 밭이죠? 옥수수 밭으로 기억을 해요. 그 옥수수 밭에서 아빠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제 너희가 태어나고 엄마가 했던 말을 아빠는 이해하지 못했어.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아이들에게 추억이 되면 돼.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 그저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라고 이제 대사를 말하는데요. 저는 이 대사가 이제 평생에 남는, 가슴에 남는 대사로 남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이와 보내는 이 시간이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엄마를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엄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아이가 이제 어떤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이제 유년 시절에 엄마와 겪었던 이런 즐거운 기억들을 통해서 그런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부모님이시라면 제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